이를 통해 중원에서 상대에게 4대2로 숫자 결세가 걸린 전반과 달리 후반에는 중원을 상대와 1대1로 대응시키면서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4차전 스포르팅이 맨시티를 무려 4대1로 꺾는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맨유 감독으로 부임하는 아모림이 과르디올라를 상대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홈팀 스포르팅은 주전 센터백 이나시우의 부상을 제외하면 거의 주전 라인업으로 특유의 3-4-3 포맷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정팀 맨시티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 가운데 지난주 카라바오컵 16강 토트넘전에서 1군 데뷔전을 치룬 심슨 퓨지가 깜짝 선발로 나섰습니다. 전반전은 맨시티의 경기였습니다. 5-2-3 구조를 중심으로 수비하는 스포르팅을 상대로 맨시티는 공격 시 리코 루이스가 8번 자리로 들어가는 3-1-6 구조로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때 중원에서 3대2 내지는 4대2 숫자 구위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맨시티는 스포르팅의 압박을 수월하게 풀고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스포르팅은 평소 수비 라인에서 높은 위치까지 전진 수비를 펼치며 중원의 숫자를 채우지만 혼란을 중심으로 극강의 파괴력을 갖춘 맨시티의 공격진을 상대로 후방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수비 라인에서의 전진을 자제하고 중원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2-3 수비 구조의 스포르팅을 상대로 맨시티는 리코 루이스가 8번 자리로 전진하는 3-1-6 구조로 공격을 펼칩니다. 중원에서 3대2 내지는 4대2 숫자 구위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스포르팅의 압박을 수월하게 풀어내고 중원을 장악하는 맨시티입니다. 스포르팅이 중앙을 틀어막을 땐 반대 전환으로 사이드를 공략했고 최근 폼이 좋은 마테우스 누네스와 사비우가 사이드를 흔들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스포르팅은 지속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돌아 들어가는 맨시티 공격진의 움직임을 놓쳤고 맨시티는 혼란을 중심으로 전반 내내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반전 이른 시간 선제 득점 이후 추가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반면 스포르팅은 맨시티의 압박에 고전한 전반전이었습니다. 가운데 센터백이 전진하며 중원의 숫자를 더하는 특유의 1차 빌드업은 맨시티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막히며 불안한 모습이 이어졌고 결국 전반 4분 만에 1차 빌드업 상황에서 모리타의 볼을 끊어낸 포든에게 이른 실점을 허용합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맨시티가 라인을 높이고 좁은 간격을 유지한 뒤 라인 사이로 볼이 들어올 때 강한 압박으로 볼을 끊어내면서 평소 리그에서와는 강도가 다른 맨시티의 압박에 자신들의 강점 중 하나인 빌드업을 펼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스포르팅입니다. 하지만 스포르팅의 또 다른 강점이 맨시티에게 통했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가하며 스포르팅의 후방으로 끌려나갈 때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요케레스가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뒷공간 침투는 스포르팅의 주된 공격 패턴 중 하나이며 현재 맨시티의 취약점이기도 한 이 뒷공간 공략을 통해 스포르팅은 맨시티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높이고 압박을 펼칠 때 요케레스의 침투를 통해 맨시티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스포르팅입니다. 이를 통해 실점 직후 3분 만에 뒷공간 침투를 통해 나온 1대1 찬스에서는 에데르송의 선방에 막혔지만 전반 종료 7분을 앞둔 상황에서 사이드로 볼이 오픈되고 벌어진 간격으로 침투하는 트린캉에게 아칸지가 끌려가면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간격으로 침투 패스가 들어가며 다시 찾아온 1대1 찬스에서는 침착하게 득점으로 마무리하며 동점을 만든 요케레스입니다. 결국 경기를 주도하고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득점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맨시티와 상대의 맹공을 잘 버텨낸 뒤 상대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동점을 만들어낸 스포르팅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스포르팅의 아모림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먼저 공격 패턴의 단순화입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에 흔들린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생략하고 후방에서 어느 정도 상대를 끌어들이면 곧바로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과 역습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맨시티의 뒷공간을 괴롭히는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과 함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후방에서 맨시티의 선수들을 끌어들인 뒤 사이드에서 직선적인 공격을 펼치고 곤살베스가 코바치치를 벗겨내면서 시작된 찬스에서 요케레스가 사이드로 빠지며 수비를 끌고 들어가 만든 공간으로 레프트백 아라우오가 침투하면서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맨시티의 공격 상황에서 스포르팅 진영에서 그바르디올의 패스를 끊어낸 뒤 그바르디올의 뒷공간을 트린캉이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이 이어지고 박스 안에서 트린캉이 그바르디올에게 밀려 넘어지며 PK를 획득, 요케레스의 추가골로 순식간에 3대1로 앞서 나가는 스포르팅입니다.
아모림의 후반전 또 다른 변화는 수비 구조입니다. 전반전 5-2-3 수비 구조에서 후반전 레프트인 곤살베스를 한 칸 내리며 5-3-2 내지는 5-3-1-1 구조로 변화를 줬습니다. 이를 통해 중원에서 상대에게 4대2로 수적 열세가 걸린 전반과 달리 후반에는 중원을 상대와 1대1로 대응시키면서 수비가 보다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69분 이번에도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을 놓치며 베르나르도 실바의 슈팅이 디오만드의 손에 맞으며 PK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PK가 골대를 맞고 벗어나며 위기를 모면한 스포르팅입니다. 후반 75분에는 연이은 수비로 지친 3명의 선수를 바꿔주며 에너지를 더했고 곧이어 5분 만에 교체 투입된 카타무가 상대의 역습을 저지한 뒤 박스 안에서 PK까지 획득하며 용병술까지 통한 아모림입니다. 요케레스가 PK를 한 번 더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달성합니다. 다급해진 맨시티는 윈도안과 도쿠, 데브라이너까지 연이어 투입하지만 차이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4대1 스포르팅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마지막 홈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하며 스포르팅에는 선물을 선사하고 맨유에는 기대감을 증폭시킨 후뱅 아모림 감독이었습니다. 반면 팀의 핵심이자 대체 불가자원 로드리의 시즌아웃에 더불어 엷은 스쿼드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며 제대로 된 라인업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8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4골을 실점, 6년 만에 공식전 3연패에 빠지며 주말에 펼쳐질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를 통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맨시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